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본 채널의 수익 창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진실 추구는 계속됩니다. 진실에 목말라 하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지역 전황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쿠르스크 침공 이후 키예프군의 총 전사자가 11,4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일간 업데이트를 통해 키예프군이 전차 89대, 보병 전투차량 42대, 장갑차 74대, 험비 같은 장갑 전투차량 635대, 차량 371대, 야포 85문, 다연장 로켓 24문 등 군사 장비 1000여 점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최대 240명의 병력과 13점의 장비를 잃었다고 추산했습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 육군은 포병과 항공우주군의 지원을 받아 미하일롭카, 체르카스카야, 코보펠카, 네시아토에, 옥자브리아 마을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의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또 키예프군이 말라야 로크냐, 코레네보, 크레미아노예, 마르치노프카 마을을 향해 공격했지만 모두 밀려났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육군과 포병, 항공우주군이 쿠르스크의 12곳 이상에서 우크라이나 진지를 폭격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수미 지역의 군사 집결지와 외국 용병에 대한 미사일 공격도 이루어졌습니다. 포크롭스크 방면은 더 볼 것도 없습니다. 함락은 시간 문제입니다. 포크롭스크를 향해 러시아군 10만 대군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 브라이언 벌레틱은 키예프군의 전선이 붕괴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포크롭스크의 남쪽 방어선이 뚫렸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미군 용병도 도주하기가 힘든 형편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미국 CNN조차도 우크라이나군이 집단 항명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선의 키예프군이 전투를 거부하고 진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선의 키예프군이 부대 단위로 떼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며 아조프 부대도 대량의 사상자를 낳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샤를 드골의 손자 피에르 드골이 모스크바로 이주할 계획이라고 러시아 국가두마 웹사이트가 밝혔습니다. 피에르 드골은 비아체슬라프 볼로딘 두마 하원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마 웹사이트는 피에르 드골과 비아체슬라프 볼로딘과의 대화에서 주로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는 문제와 러블 양국관계, 문화, 인도주의적 유대 강화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피에르 드골은 모스크바로 이주할 뜻을 밝혔습니다. 피에르 드골은 그동안 러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에서 소련의 기여가 결정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에르 드골은 2023년 1월 31일 러시아 역사학회 회장이자 대외정보국 수장인 세르게이 나리슈킨과 함께 러시아와 프랑스의 제2차 세계대전 기념 원탁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세르게이 나리슈킨은 대외정보국 수장이면서도 역사 지식과 통찰력이 대단한 인사입니다. 그 자체로 훌륭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피에르 드골은 스탈린그라드 전투 승리 80주년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3년 11월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깊고 강력한 문화, 지성, 러시아 정신을 사랑한다고 한 포럼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피에르 드골은 마크롱이 개인적 권력을 위해 혼란을 조성했다면서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받는다면 영광으로 여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피에르 드골은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통해 러시아와의 우호를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는 조부인 샤를 드골이 프랑스가 국제정치에서 주요 국가로 존재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 갈등을 부추기고 러시아를 상대로 사전에 계획된 경제전쟁을 벌임으로써
유럽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테러 제재의 규모는 이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조직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경제전쟁으로 수혜자가 미국이라면서 미국은 자국에서보다 4배에서 7배 더 비싼 가격으로 유럽인들에게 가스를 판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2014년 키예프에서 친서방 마이단 쿠데타가 일어난 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확장을 승인함으로써 갈등에 기여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집권한 우크라이나 정권은 러시아어 사용 지역인 돈바스에서 러시아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에르 드골은 샤를 드골의 외아들로 해군 제독, 국회의원이었던 필립 드골의 막내 아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 뉴스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독일 폭스바겐이 독일 내 자동차 공장과 부품 라인 등 공장 2개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발표였습니다. 폭스바겐 87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폭스바겐 CEO 올리버 블루멘은 그룹이 살아남으려면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장 폐쇄와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시사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영업이익은 2024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0% 줄었고 2분기에는 2.4% 더 감소했습니다. 올리버 블룸의 CEO는 일자리를 줄이면 40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아우디, 벤틀리, 람보르기니, 세아트, 스코다, 스카니아, 두가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거대 기업인데 지금 판매에 죽을 쓰고 있습니다. 독일 국내 시장도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크게 밀리고 있으며 오래전 진출한 중국 시장에서도 판매가 극도로 부진합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중국 전기 자동차의 가장 큰 해외 시장이 됐습니다. 유럽연합의 중국 전기차 수입액은 2020년 16억 달러에서 2023년 115억 달러로 급증해 유럽연합 전체 전기차 수입의 37%를 차지했습니다. 독일의 노동조합은 난리가 났습니다. IG 메탈 노조는 폭스바겐 경영진의 발표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니엘라 카발로 노조위원장은 폭스바겐 경영진이 하이브리드에 투자하지 않거나 저렴한 전기차를 개발하지 않는 등 몇 년 동안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폭스바겐 다스 아우토란 슬로건의 폭스바겐은 사실상 몰락했습니다. 기술 개발에 뒤처졌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독일 자동차 협회가 밝힌 것처럼 급등한 에너지 비용 때문입니다. 러우전으로 그동안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러시아 에너지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물론이고 철강, 알루미늄 등 모든 게 올라 독일의 산업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독일이 오스트폴리틱, 동방 정책을 추진한 이후 러시아는 독일에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크게 조력했습니다. 러시아는 단 한 번도 에너지를 무기화한 적이 없습니다. 독일이 사실상의 적국인 러시아 에너지의 인질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미국의 논리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차라고 하면 전범 기업이니 뭐니 해서 자동차를 손상시키기도 하지만 러시아는 독일산 자동차를 잘만 사줬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탈산업화는 그래서 자업자득인 측면이 강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